한 달 보름 넘게 끌어왔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드디어 협상이 타결은 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다시 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통합당은 후보자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조직 개편안 이거 굉장히 어렵게 통과는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뭐 통과됐으니까 이번에 뭐 청와대 예. 또 여당, 예. 야당 할 거 없이 그냥 피장파장 난행난제에 정말 그 보기 볼성 사나운 그런 모습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력의 한계,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의 어쨌든 이제 예. 뭐 난상 끝에 타결됐으니까 그 조직법대로 박근혜 정부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네.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네. 좀 한숨을 지금 쉬시는 것 같았는데 글쎄.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원한 진짜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이 발목 잡게 했다라는 지적들은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꼭 민주당만이 잘못이 있다 하는 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또 여당도 또 우리 민주당도 뭐 같은 책임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예.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를 하고 소비를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나 하는 아쉬움과 회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한국 말씀인데요. 정치가 예. 무언가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예. 왜 우리 어렸을 때 형제간에 싸우거나 이유가 싸우면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네,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이기는 건데 그런 걸 하지 못한다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갈 길이 멀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협상력 부재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야당 내부에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박기춘 원내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거든요. 글쎄, 전권이 없어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협상을 여야가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정당화의 덫에 빠져 있으면 정말 내 주장이 너무나 옳은 거고 네.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 독선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정치를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 보자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뭐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 시작될 거라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네. 팽팽한 기싸움 계속될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5년을 시종한다면 예. 예. 저는 우선 뭐 여야 관계도 굉장히 경색되고 힘들어지겠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그 5년간을 예.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국군이 일로 팽창하고 융성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건데 뭐 이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심기일전하고 자기 분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이번에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뭔가 좀 의젓하고 당당하고 국민이 보시기에 책임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예. 거듭나는 그런 자기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최고위원 출마 검토하신다면서요? 이제 검토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나가시는 출마하시나요? 건가요? 5월 4일 최고위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맨날 지는 선거 치를 때마다 2004년 이래로 예. 민주당이 늘 선거 치르기만 하면 지는 정당이었습니다. 거의 10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건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문제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민주당이 4년 뒤 총선에서 5년 뒤 대선에서 이제 마침내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 제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생각하게 근데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민주당 내 입지가 약하시잖아요. 친노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주류의 완전히 뭐 또 이 거두도 아니고 네. 당선이 되시겠어요?
글쎄 제가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또 당 대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 초선 의원이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민주당의 쇄신, 민주당의 변화,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계시는 쪽으로 민주당이 옮겨가야 된다. 우리 쪽으로 국민이 오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호응이랄까 작용할 걸로 보고 네. 최선을 또 다해야죠. 이 쇄신과 변화에 대한 얘기한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민주통합당이. 정말 큰 문제점, 지금 여기서 이거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우선 저는 이제 이중적 편향성을 가끔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념적 편향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다수가 생각하시는 방향과는 뭔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그런 편향성. 아, 이게 좌클릭돼 국민에게 있다. 좌편향이요.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면입니다. 또 하나의 그에 못지않게 예. 중요한 편향성은 저는 이제 적절한 표현을 찾지를 못했는데 네. 태도상의 편향성. 태도요? 아니 말을 함부로 막말을 한다든가 또 이 뭐 행동 거지가 좀 가볍다든가 이래가지고 국민적인 지탄을 뭐 이번에도 왜 민주당의 전직 의원 한 분이 노원 뭐 정봉주 의원이 예예예. 그 이제 안철수 이런 후보한테 것들에 노원 명예신. 결국에 이제 선거란 게 뭐겠어요? 예. 양자택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절대선을 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야냐 여냐 양자택일인데 민주당이 좀 더 신뢰감이 안 가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교양과 상식이 좀 덜한 것 같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이중적 편향성을 민주당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선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건 인물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날에 민주당이 그런 그 이중적 편향성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실 때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예. 되겠나? 뭔가 좀 수권 세력으로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같은 민주당으로는 5년 뒤에 대선을 또 치르면 저는 거의 엇비슷한 그런 득표력으로 우리 패배하고 말 겁니다. 5년 뒤에도요?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새롭게 수선되고 예. 수술되고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만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2위 정당을 이제 1등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제가 최고에 출마하게 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요. 네. 좌클릭이나 아니면은 가벼운 말과 행동. 결국은 그 기저에는 친노가 있는데 민주당이 친노를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글쎄 그게 딱 친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친노로부터 이제 비노랄까. 예. 예. 지난 2004년 이래로 민주당의 당권을 다 장악해온 거의 10여 년간 독점해온 네. 그런 세력으로부터 이제 임무 교대 또 한 나라에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게 있다면 당 내에는 이제 당권 교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당권 교체를 해내는 것이 민주당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쇄신이고 민주당의 최고선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좋은 출발이다. 그 자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민주당은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눈에 교양과 상식도 좀 더 얹어지고 그리고 안정감과 그리고 뭔가 좀 중도적인 그런 색채를 갖는 그런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패배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친노 세력들이 특히 안철수 전 교수를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네. 안 전 교수 등장 어떻게 보세요? 같이 손잡아야 이번에 된다는 이제 입장이신 그 거죠? 범친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죠. 예. 김부겸 전 의원 아주 용기 있는 아마 처음으로 친노 선대위에 있었던 관계자 중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시인하는 맞아요. 예. 그런 모습, 그런 그렇죠. 발언이었습니다. 우선 친노의 책임이 대선 패배 책임이 비주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번에 당 대표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차마 못 나가겠다. 예. 그리고 노원 병에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것 옳지 않다.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 김부겸 의원의 얘기에
공감입니다. 이것이 아마 대중들의 국민 정서에 거의 노원병 후보 부합하는 겁니다. 내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내기 어려울 거고 내선은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예.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우군입니다. 민주당이 자기 외연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력이고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늘 민주당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세력들과 야권 통합을 야권 통합, 야당 그랬죠. 통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안철수 세력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야권 연합 연대를 하게 되면 예. 야당 역사상 처음으로 현재의 민주당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네. 세력과 통합을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교수와 그 지지 세력은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호 세력이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4월 24일에 노원병 보궐선거에 임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교수가 민주통합당하고 같이 갈 거라고 보시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안철수 교수는 자기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를 어쨌든 간에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네. 임하고 설득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교수 측에서는 각자 쇄신할 때지 함께 이렇게 뭉칠 때는 아니라고 보고 별개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거든요. 아마 이제 당장은 뭐 신당을 만들건 주은 정당적인 예. 결사체를 만들건 아마 처음은 각자 좀 가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아마 수렴할 것이다. 국민 여론으로부터 또 야권 세력 전체 내에서 통합과 연대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이고 그런 예. 요구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점이 언제라고 우리가 딱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저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박원순 전 시장 당선될 때 안철수 교수의 도움이 뭐 적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상당히 낮은 지지율에서 박근혜 대세론을 누르고 예. 그리고 3자 3강구도 만들고 그런 뒤에 후보 단일화하고 마지막에 뭐 약간의 이제 균열과 파열은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문재인 후보를 12월 18일 대선 전날까지 도와주고 예. 이때까지 좋은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우호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때 정신이 파괴된 게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서 적대적인 입장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약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우군입니다. 예. 우리는 그 입장을 민주당은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 내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단정합니다. 안철수 전 교수가 이제 국회 입성을 하면 신당을 창당하고 그렇다면 친노 세력과의 반목 속에 민주통합당이 쪼개지고 지리멸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예. 민주당이 쪼개지는 건 그 반대의 경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지면 오히려 안철수 전 교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임무 교대가 당권 교체가 친노 세력으로 다시 되면 되면 네. 이번에 이제 다행히 당권 교체랄까 당내의 세력의 그 세력 간의 교체 임무 네. 교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명한 민주당의 당원 대중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야권 연대 가능성이 더 희망이 커지는 거죠. 그 말씀은 친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으면 민주통합당은 쪼개질 것이다. 뭐 쪼개질지는 모르지만 좀 그래도 좀 분열의 가능성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